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정말 따끈따끈한 국제 표준입니다. ISO 56001 혁신경영 시스템 요구사항. 네, 맞아요. 2024년 9월에 초판이 막 나왔죠. 이게 뭐냐면 조직이 혁신을 좀 더 잘하고 성과도 높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자나 고객 같은 분들께 진짜 가치를 만들어주도록 돕는 뭐랄까 시스템 운영 매뉴얼 같은 거예요. 아, 그렇죠. 특히 조직 내 혁신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걸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해볼까 하고 고민하는 당신이라면 정말 유용할 정보일 겁니다. 네, 핵심은 그거죠. 요즘같이 모든 불확실한 시대에 조직들이 그냥 감이나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한다. 네, 실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게 어떤 공통된 틀, 또 공통된 언어를 제공하자는 게 이 표준의 목적입니다. 와, 근데 혁신하면 보통 뭔가 자유로운 아이디어 이런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시스템으로 관리한다니 뭔가 좀 역설적이면서도 이게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표준을 도입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지는 걸까요? 장점 같은 거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득이 있죠. 단순히 아이디어만 내는 걸 넘어서요. 신제품이나 서비스 아니면 내부 프로세스 개선 같은 걸 통해서요. 네네. 실제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확률, 이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혁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생기는 거고요. 아, 꾸준히요? 네. 조직 전체의 혁신 역량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요. 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저 조직은 혁신을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평판을 얻게 되죠. 평판도 주의하죠. 그럼요. 그래서 좋은 인재나 파트너, 또 투자 유치하는 데도 단연히 도움이 되고요.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또 위기가 와도 좀 더 잘 버텨내는 그런 회복 탄력성도 키울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조직의 어떤 기초 체력, 이걸 단단하게 만드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은 어떤 기본 원칙 위에 세워지는 건가요? 이 표준은 ISO 5600이라고 거기에 설명된 8가지 혁신 경영 원칙을 따르거든요. 8가지나요? 네. 예를 들면 가치 실현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이건 그냥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고객이나 조직에 어떤 이득을 주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아하, 실질적인 가치. 그렇죠. 그리고 또 시스템 접근 방식 원칙.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을 그냥 개별 활동들 모아놓은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 어떤 하나의 큰 흐름, 즉 시스템으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네. 이런 원칙들이 이 표준의 어떤 뼈대, 근간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원칙도 중요한데 그럼 이걸 실제로 조직에 적용하려면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너무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나요?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실 만한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다른 경영 시스템 표준들처럼 흔히 말하는 PDCA 사이클 있잖아요. PDCA요? Plan, Do, Check, Act. 네, 맞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또 개선하는 이 흐름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네. 이걸 좀 더 풀어서 보면 먼저 우리 조직이 처한 상황, 환경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하고요. 좌절. 그 다음에 리더십의 방향 아래에서 혁신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5절, 6절. 리더십이 중요하군요. 그럼요. 그리고 필요한 자원이나 지원을 확보하고 7절. 실제 혁신 활동들을 운영하는 단계 8절로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평가하고 9절. 그걸 바탕으로 계속 더 좋게 개선해 나가는 10절. 이런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환하는 구조네요. 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이미 ISO 9001 품질 경영이나 ISO 4001 환경 경영 같은 시스템을 운영 중인 조직이라면 이것들과 함께 통합해서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ISO 표준하고 통합이 쉽다는 거군요. 그거 정말 실무적으로는 큰 장점이겠네요. 그렇죠. 호환성이 좋죠. 그럼 그 실제 운영, 오퍼레이션 단계, 8절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운영 단계는 혁신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실제 실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행 과정. 네, 주변 환경이나 내부에서 혁신의 기회를 딱 포착하고 8.3.2, 네. 그걸 좀 구체적인 컨셉으로 발전시키고 8.3.3. 네. 그 다음은
그 컨셉이 정말 실현 가능한지, 가치가 있는지 여러 방법으로 검증을 하죠. 8.3.4. 그리고 검증된 컨셉을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솔루션으로 개발하고 8.3.5.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필요한 곳에 성공적으로 배포하는 8.3.6.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다 포함합니다. 아, 기회 포착부터 배포까지 쭉 이어지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혁신 프로젝트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표준에서 제시하는 프로세스들을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각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맞춤 적용이 중요하군요. 그럼 이 표준은 혹시 뭐 특정 산업이나 아니면 아주 큰 조직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준의 요구사항들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보편적이요? 네. 그래서 조직의 유형이나 규모, 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지, 또 어떤 종류의 혁신, 예를 들어 점진적 혁신이든 급진적 혁신이든 이런 걸 추구하는 게 관계없이요. 거의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넓게 적용될 수 있네요. 네, 다만 그 표준 서문에서도 살짝 언급하긴 하는데요. 아주 초기 단계의 신생 조직 있잖아요. 네. 그런 조직의 혁신 영향을 평가하는 데는 이게 항상 최적의 도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은 좀 고려해야 합니다. 아, 신생 조직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표준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은 대부분 ISO 5600이라는 그 용어 정의 표준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 ISO 5601이라는 표준은 혁신을 더 이상 그냥 운이나 몇몇 사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조직 전체가 체계적으로 이 불확실성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돕는 그런 국제적인 약속, 규범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딱 해서 자원 확보, 프로세스 관리, 성과 측정과 개선까지 혁신 활동 전반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인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죠. 네. 아, 그리고 만약 오늘 내용이 좀 흥미로우셨다면요. 이 표준 부록 A에 보면 ISO 56000 시리즈의 다른 표준들도 소개되어 있거든요. 아, 시리즈가 또 있군요. 네, 예를 들어서 혁신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가이드라인, 그게 ISO 56002고요. 또 지식재산 관련해서는 ISO 56005 같은 표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이해의 폭을 더 넓히실 수 있을 겁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조직이나 혹은 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혁신을 관리되는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리더십, 자원, 프로세스 중에서 어디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다음 분석에서 저희는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